그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왔냐면, 이 인류사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그 발전 단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흥했다, 망했다예요. 흥할 때는 무언가가 잘 통하거나 뭔가가 잘 이루어지니까 흥했다가, 그것이 막히면 망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 정체되고 하는 그 구간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흥하고 망하는 이 사이클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 연속 속에서 인간이 가장 폭발적으로 그 지식과 모든 것들이 향상되기 시작한 게 산업혁명이라는 말이죠. 그 산업혁명으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고도적으로 모여서 살게 되면서 지식도 고도화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사는 목표 자체가 뭐였느냐면, 먹고 사는 게 인간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30%를 성장 발전하게 되면 이 단계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70%로 성장하게 되는 이 단계에서 이제 지식과 이 문제가 같이 상승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의 이 생산과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고도화되는 문제가 같이 상승작용을 해서 계속 왔는데 이게 70%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류사의 선진국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태냐. 성장이 다 멈춰 있는 상태예요. 돈은 못 가고. 그리고 조직은 다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게 우리 경찰이라고 하는 이런 틀에다 넣어놨든, 편의점이라고 하든 작은 틀에다 넣어놨든, 아니면 개인이 뭘 하는 그걸로 넣어놨든, 이게 전부 다 조직 구성원으로 해서 해놨는데, 이 조직이 왜 형성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형성되는지. 먹고 살라고 형성을 해놓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왜?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으니까 그때부터는 뭐를 했어야 되냐면 이 조직 구성원들을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야 되느냐는 쪽으로 전환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6.25 이 전쟁 이후에, 6.25 이후에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인류사의 발전의 그 모델을 대한민국에서 형성을 시킨 거예요. 인류사에서 가장 못 사는 이 나라에서부터 선진국 밑바닥, 중진국의 최고 꼭대기에 딱 앉혀놓은 요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냐면 36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왜? 선진국은 이미 멈춰 있었고, 멈춰 있던 이 선진국의 이것들을 이 어딘가에 모델을 형성을 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나머지 인류 사회를 끌어올려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이 형성을 시킨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류 사회에서 이 답을 찾았느냐, 먹고 사는 이후의 문제의 답을 찾았느냐,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복지 딜레마예요. 선진국은 전부 복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 거기는 한동안 퍼주기 복지를 하다가 퍼주기 복지가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 갔느냐면 이제 맞춤형 복지 내지는 이
자기가 뭐를 얼만큼 노력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복지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똑같은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그 복지 딜레마와 요 후진국이 가지고 있는 요 딜레마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남북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왜?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땐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면 언제 이게 조직이 다 컸느냐? 88년이 실질적으로는 끝이에요. 52년부터 시작해서 36년간 외국에서 모든 정보와 모든 기술과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몸소 다 체험하고 다 실험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낸 결과의 축제가 88 올림픽이란 말이에요. 인류사의 대한민국 재구축 프로젝트 성공 이거에 그 깃발을 꽂고 인류사회에 공표하고 인류사회의 모든 나라가 그 전에는 반쪽 올림픽을 하다가 여기 와서 올림픽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는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이제 왜 조직이 많은 사람들이 조직에 모여들게 했는가라고 하는 답을 찾아서 복지 딜레마를 해결하도록끔 우리가 성장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도 그걸 못한 거예요. 왜? 그동안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한쪽에서 있었냐면 이 나라는 3대 축으로 이루어져요. 정부와 기업과 정신 지도자 이 3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업도 기여를 했죠? 그렇죠? 정부도 노력을 했어요. 정신 지도자들 뭐 했어요? 정신 지도자들은 그게 이제 교회 절 이런 이게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냐면 88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왜? 이쪽에서 경제가 돌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들었느냐면 이 정신을 다루는 그쪽 조직으로 사람들이 찾아들었어요. 근데 왜 찾아들었는지를 모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나니까 이제는 사람이 뭘 찾게 되느냐면 내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보람되게 살지? 이거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하는 과정에 그쪽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빌고 매달리게 하고 거기에서 돈 빼서 몸집만 키워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허송세월을 한 사이에 IMF를 맞게 되고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맞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민생은 갈수록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질문하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조직이 지금 어떻게 가요? 조직의 왜 구성원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뭉쳐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아직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기존의 노예제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부려먹는 제도로. 너는 내가 월급을 주고 너를 샀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이 부장은 그걸 싫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내가 내 노동력을 너한테 판다라고 하는, 내 노동력을 팔아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진 이상은 나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부정한다고 노예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인드가 그렇다면.
그러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벗어나요? 그 조직을 떠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조직 안에서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컵의 비유란 말이에요. 어? 이 컵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사람으로 성장시켰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은 두 가지가 없어요. 교육은. 네 마인드가 뭐냐는 거예요. 네 마인드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지금 조직에 들어와 있는 거냐?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조직에 들어와 있는 거냐?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조직에 들어와 있다고 그런다면 너는 필요한 최소한의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주려 할 것이고 조직은 그런 마인드로 조직이 경영되고 있단다면 이 사람은 내가 주고 싶어하는 최소한을 주려 할 것이고 그지? 조직에서는 최대한을 뽑아내려 할 것이고 이것의 충돌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빚는다는 거죠. 이게 노사분규예요. 이게. 그런데 조직 자체가 뭘로 변해야 되느냐? 너를 성장시키는 기관으로 조직의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조직의 패러다임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10년, 20년 있었다면 얼만큼 너를 성장시켰느냐라는 것이 이 조직의 존재 가치예요. 바뀐단 말이에요. 네. 왜? 이 조직의 존재 이유도 이 조직에 깃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경찰은 뭐냐면 경찰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경찰이에요.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 안에 깃들은 경찰관들이 얼마나 성장 발전하도록끔 이것을 잘 뒷바라지를 하고 잘 이끌었느냐라는 것이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여 준다면 이제 윗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윗사람은 과거에 지배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던 시스템에서 뭘로 바뀌어요? 아끼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으로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경찰이 바뀌었느냐? 아니죠. 내가 이 충남청에 있는 요 시간 동안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다면 아랫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한다면 내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질문을 하는 본인 마인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 먹고 살려고 나는 노예 사는 사람이냐? 내 인생을 살려는 사람이냐? 첫 번째 거기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 먹고 살라고 하는 마인드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기준대로 교육시키면 돼요. 기준대로. 근데 나는 그 기준대로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쪽에 내 아랫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내가 바뀐다면 첫 번째가 내 바로 직하급자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지금 성장되어 있는가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응? 나는 내 아랫사람한테 지금 쓸모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랫사람을 위해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어느 정도를 갖춰야 되는 건가? 이거는 바로 직하급자를 대해 보면서 내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요것은 각자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그거를 정해줄 수는 없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내가 잡아주지.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금 계장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계장들의 요구 수준은 요 정도인데 제가 지금 이 수준에 맞추려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니면 제가 이만큼인 것 같은데 계장들은 요만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뭔 데이터가 나오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는 뭔 자리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직하급자한테 그런 의무를 행했을 때, 의무를 행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작용들, 어떤 현상들, 이거에 대해서 물으라는 거예요.